네, 안녕하세요. 서진일대호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수조가 평상시보다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퇴근도 못하고 늦게까지 작업을 했었습니다. 정말 멀티 노가다 이런 노가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는 사업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물고기 택배 포장하랴, 매장 손님 보랴, 수조도 만들어야 돼, 청소도 해야 돼. 또 수조는 또 다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시죠? 수조 택배 포장하는 시간이 수조 만드는 시간과 비슷하게 걸립니다. 수조가 이동하면서 깨지기 때문에 포장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신다는 분이 계시면은 그리 반가울 수가 없어요. 매장에서 판매하는 기성 사이즈 수조도 만들어 놓은 게 거의 다 빠져가지고 또 만들어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을 빌려서 서진일대어에 전화하시는 모든 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실시간으로 전화를 잘 못 받아요. 제가 현장에 일하고 있을 때 전화를 받게 되면은 다시 사무실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문의가 많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택배 배송이 많다 보니까 고객님의 배송 일정 관련 문의, 영업시간, 주문 변경 요청건, 물고기 재고 확인 여부, 수조 제작 관련 문의, 아무튼 다양한 문의 전화가 오거든요. 새벽에도 전화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어떤 긴급한 문의가 있길래 새벽에 밤늦은 시간 전화를 하실까. 매너가 없는 거죠. 아시죠? 제 나이가 되면은 새벽에 전화벨 소리가 울리잖아요. 혹시 주위에 사고가 났나? 누가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잠이 확 깨버립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아무튼 새벽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줬으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일하다가 여유가 있을 때 전화가 오면은 당연히 전화를 받죠.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거는 그만큼 매출로 이어진다는 소리인데, 근데 제가 대부분 손님 응대를 한다든지 택배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로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못 받을 상황일 경우에는 수신 거절 메시지로 문자로 문의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고객님들께서 문자를 보시고 문자로 문의를 주시는 거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문자를 남겨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끊임없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전화가 와요. 제가 전화를 못 받고 소리만 듣고 있는데 고객님 응대하면서 전화를 못 받을 상황이래 가지고 벨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쉬지 않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같은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와서, 아니 무슨 일이길래 고객님이 아니고 누구 가족 중에 누가 사고가 났나 이런 불안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당시 손님 응대한다고 계속 전화를 못 받다가 손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급한 마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화하신 분이 또 문자도 여러 차례 남기셨더라고요. 고객 전화를 왜 안 받냐, 고객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엄청 나쁘다, 이렇게 문자를 남기셨더라고요. 물고기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기분 나빠서 취소한다고 하시더라고. 저희가 보통 당일 택배 접수 마감을 오전 11시쯤에 마감을 하고 그 주문건에 한해서는 당일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고객님이 한 오후 3시쯤 주문을 하시고 전화를 하신 거야. 언제 물고기 발송되냐고 물어보려고 그렇게 많은 전화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문자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전화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 같은 경우에 문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고, 통화가 필요할 경우 같으면은 제가 전화를 드릴 겁니다. 고객님은 한 번 전화를 하시는 거지만 받는 제 입장에서는 수많은 고객님들께서 전화를 주시기 때문에 전화를 갖다가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실시간으로 바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중간중간에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문자를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문자 문의가 많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답장을 못 드려요. 그 많은 문자 문의를 어떻게 스마트폰을 두드려가지고 답장을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저 컴퓨터에 메시지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답장을 드리고 있거든요. 앞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려서 다 없애는데도 돌아서면 메시지가 들어와 있고 업무가 너무너무 많아요. 고객님들을 상대하기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넓은 매장을 둘이서 하다 보니까 매일 시간에 쫓기듯이 일을 합니다. 그 정도로 바쁘면 직원을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저 2, 3년 전까지만 해도 직원이 실장 포함해서 4명이었어요. 직원 써보신 사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직원 부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잖아요. 인건비는 둘째 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직원 구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일반 단순 업무 같으면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쓰면 되는데 생물을 다루는 업종이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맡겨도 결국 제가 다시 개입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직원이 정말 내 일이다, 내 물고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 있게 물고기를 케어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장인 저도 한 번씩 멘탈이 털리면은 뜰채 집어 던지는데 직원은 오죽하겠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힘든 티 팍팍 내고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나고 저 딴에는 잘해준다고 하는데도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직원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쓸 바에 그냥 일을 좀 줄이고 돈 좀 적게 벌면 되지 라는 생각에 지금 현재 직원을 안 쓰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대면 관상어를 할 때 아르바이트 공고도 안 냈는데 고3짜리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고 온 적이 있었어요. 조그만 게 갑자기 대뜸 찾아와가지고 사장님 여기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래 이야기를 하길래 이 새끼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 용기가 얼마나 그게 대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하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이 김소원인데 저희 당구 손님들은 그 친구를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어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남다르더라고. 일단 책임감 있게 잘해요. 지각 한번 한 적 없고 일 끝나면은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도 안 가요. 물고기에 미쳐서 일하고 싶다고 할 정도였잖아요. 처음 보는 다양한 물고기를 디테일하게 구경하고 싶잖아요. 일할 때는 그걸 꼭 참다가 일 끝나면은 그때서야 집에 안 가고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보는 거죠. 집에 가라 해도 안 갑니다. 혁신적인 또라이다. 그 정도로 물고기를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아무튼 그 친구가 군대를 가야 될 나이가 돼가지고 일을 그만뒀어요. 이후에 서진 열대어로 확장 이전 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 친구가 말년 휴가를 나와가지고 어찌 알고 또 서진으로 찾아왔더라고.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면서 제대하고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이없죠. 아니 이 새끼 제정신 아니네 이거. 아니 그때 그렇게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해봤으면서 이걸 또 하고 싶다고. 보통 한 번 해본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하려고 하는 게 이 일이거든요. 아무튼 대견하잖아요. 나이도 어린 게 힘든 걸 경험했는데도 또 시켜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제대하고 일단 온나 말하고 속으로 설마 오겠나 했더만은 진짜로 왔더라고. 제대하면은 그동안 고생한 보상 심리가 있어가지고 보통 한두 달 정도 농땡이 치거든요. 제대하고 딱 일주일 후에 딱 왔더라고. 일주일 동안
그동안 못 만난 친구들 만나고 놀았다고 하면서 뭐 일주일 놀았으면 됐다면서 뭐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뭐 이런 식기가 다 있지. 뭐 싶더라고요. 그 당시 뭐 장사도 안 되는데 일도 크게 없는데 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3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뭐 일머리도 있고 그 친구가 뭐 눈치도 있고 아무튼 뭐 잘 했었습니다. 일단 눈치가 빠른 게 대뜸 뭐 제가 소원아 그 애들 어찌 됐노? 이래 물어보면은 상태가 이러이러해서 뭐 소금 넣고 약 처방했습니다. 야 소원아 그거 물량 좀 있나? 이래 또 물어보면은 몇 세트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할 정도였거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실장이 한 번씩 소원아 사장님이 앞뒤 없이 그래 물어보는데 니는 뭔지 알고 그리 대답을 하노?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서로 텔레파시가 통했었거든요. 뭐 당시 쿠팡 UMF 팀원에서 들어온 그 많은 주문량을 혼자서 다 해치울 만큼 능률도 좋은 친구였습니다. 저는 당시 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주문량 내리는데 집중을 했었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마케팅을 매출을 올리기 위한 마케팅 작업을 하는데 홍보 활동이죠. 그 업무가 몸은 편한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목이랑 어깨도 내려앉을 정도로 피로도가 많이 올라오더라고. 뭐 앉아서 사무업 하시는 분들 편하게 일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꼈었어요. 당시에는 뭐 개인 사정으로 실장 없이 그 친구 혼자서 포장을 했었는데 하다 도저히 안 되겠는가 혼자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손을 들더라고. 앞전 영상에서 말한 인도네시아 그 댄디라는 친구 있죠. 내가 그때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인상이 좋아서 그 친구한테 야, 니 여기서 월급 얼마 받지? 물어보니까 25만 원 정도 한 달에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 친구한테 야, 니 한국에 와서 일 좀 도와주라. 그때 그 친구가 들어옵니다. 댄디라는 그 친구는 한글을 전혀 모르니까 택배 송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잡일을 도와주고 산소 포장만 전담을 했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일 있죠. 소은이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갖다 주면은 그 산소 포장을 댄디라는 친구가 했었어요. 그리고 산소 포장이 다 끝나면은 또 소은이가 그 송장을 보면서 박스 포장을 했었고 하여튼 둘이서 잘 했었어요. 궁합이 맞는지. 뭐 이후 댄디가 뭐 석 달 후에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뭐 새로운 직원 2명을 더 고용해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물고기 사업이 경기를 많이 타는 분야다 보니까 참 힘든 시기가 당시 왔었고 엎친데 겹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터진 거죠. 뭐 소은이랑 그 친구는 뭐 이제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친구도 열대어 사업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기도 나중에 수족관을 차리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막상 뭐 발을 담궈서 해보니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일 그만두고 일식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1년 정도 고생하더만 자기가 직접 일식집을 차리더라고요. 1년에 뭐 한두 번씩 와가지고 인사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 친구 일식집 차려갖고 돈 많이 벌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새끼가 외제차를 그리고 뭐 그것도 BMW 오픈카를 끌고 왔더라고. 아무튼 잘 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든지 같이 일을 하죠. 근데 그런 친구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능력 있는 친구가 남 밑에서 오래 일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맞잖아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보려고 혼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매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누구보다 도매는 자신이 있거든요. 예전에 도매 할 때도 많은 사장님들이 물고기가 건강하고 퀄리티가 좋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매로 하는데 물량이 제법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로스율이 1%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고기를 잡다 보면은 한 수조에 그 수많은 물고기 중에서 한두 마리가 죽어 있다거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면은 일단은 그
수조에 있는 물고기 출고를 중지를 시킵니다. 저희는 과감하게.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손에 되는 부분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엄청 그게 망설였었는데, 그런 물고기를 보내드리다 보면은 죽어서 도착하는 경우도 많고, 하여튼 일을 만드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물고기가 도착해서 만족도가 높아야지 그 고객님들이 딴 데로 안 가시고 계속 저희 서진에서 그 주문을 갖다가 주시는 게 길게 보면은 그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항상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진 열대어에서 주문하신 고객님들은 저한테 연락이 많이 받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상태가 안 좋으면 연락이 가니까. 제가 도매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받으신 사장님들이 뭐 다른 도매 업체에서 받는 거하고 차이를 많이 느끼셨겠죠. 안 느꼈겠습니까? 저도 한 번씩 도매 업체에서 물고기를 갖다가 받는데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올라오거든요. 아니, 분명히 주문을 할 때 사장님 조금이라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이면은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라고 매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고기를 받아보면 알잖아요. 이 물고기가 뭐 상태가 안 좋은데 건강하게 보이는 애들을 골라서 보내줬는지 그게 보이거든요. 그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뭐 그 사장님 입장에서도 그 물고기를 갖다가 갖고 있으면은 로스가 생긴 거에 뻔히 보이니까 뭐 괜찮아 보이는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골라서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저는 수독을 다 시켰었거든. 그렇게 했던 게 지금 몇 년 동안 쌓였던 게, 지금 저희 그 고기와 놀자에서 주문하신, 아니면은 뭐 다른 루트를 통해 갖고 서진 열대어에서 그 주문을 하셔가지고 택배로 받으신 고객님들은 딴 데로 잘 안 가세요. 갔다가 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가 많이 된다고 하시면서 서진에서 맨날 주문하다가 서진에 물고기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주문을 했는데 받아보니 형편이 없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도매업체 사장님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갖다가 했었기 때문에 뭐 만족도가 안 높았겠습니까? 뭐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도매를 중단했던 건데, 뭐 기회가 되면은 정말 원래 본업이었던 도매를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베트남 수입 일정 잡혔습니다. 예전에는 저쪽에 수조 라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쪽 라인, 수조 라인 있죠? 이쪽 라인. 이쪽에 있는 라인이 전부 다 디스커스 라인이었거든요. 항상 여기에 디스커스가 채워져 있었어요. 다른 물고기는 절대 안 들어가고 디스커스 라인만 들어갔던 물고기들이 그 라인인데, 한 2달 정도 디스커스 수입을 안 했었어요. 뭐 시장 분위기도, 뭐 경기 분위기도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계속 미뤘었는데, 요즘 매장이며 뭐 전화로 디스커스 언제 입고되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디스커스 입고시킵니다. 많이는 뭐라고 한 200마리 정도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베트남 디스커스 정말 이쁩니다. 혹시 입양 계획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정말 높은 종류가 들어올 거거든요. 이름이 똑같다고 같은 퀄리티가 아닙니다. 디스커스 이름이 똑같다고 같은 디스커스가 아니에요. 같은 종류지만은 뭐 품질에 따라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요. 때깔 좋은 애들 많이 들어올 겁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때 왔던 베트남 친구가 젊다 보니까 이 친구가 센스도 있더라고. 제가 원하는 거를 딱 캐치를 해가지고 알아서 잘 보내줍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수입 들어왔을 당시 영상 보셨죠? 베트남 풍선몰리 죽인다고. 근데 솔직히 풍선몰리는 베트남이 제일 이쁩니다. 인정한다 그거는. 풍선몰리는 베트남 그 풍선몰리가 색감이 제일 낫더라고 봤을 때는. 태국하고 스리랑카는 그냥 노말하고, 뭐 스리랑카에서 뭐 들어온 풍선몰리 종류가 다 빠져가지고 베트남에서도 요번에 풍선몰리가 들어올 거예요. 뭐 생각보다 빨리 스리랑카 부피 물량이 빠져가지고 이번 베트남 수입 일정에 맞춰가지고 잘하면은 스리랑카도 동시다발로 수입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수조 청소를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체력이 금방 방전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뭐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몸을 굴려도 크게 피곤한 것도 없고 뭐 피곤해도 자고 일하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됐었는데 지금은 요거 택배 포장만 해도 체력이 금방 방전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날 며칠 동안 또 회복이 또 안 돼요. 뭐 술을 끊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이고야, 택배 기사가 온 것 같은데 짜투리 시간을 쪼개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청소를 뭐 해놔야지 뭐 방법이 없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금방 끝나요. 엊그저께 주문을 넣었는데 다음 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 청소할 시간도 필요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6월 중순으로 좀 미뤄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부산 김해공항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직항이 있어서 엄청 편해요. 통관 경비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일찍 도착해요. 한 오후 빠르면은 1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는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스리랑카처럼 밤늦게까지 작업을 안 해도 돼요. 디스커스 필요하신 고객님들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디스커스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들도 한번 키워보십시오. 키우는 난이도가 후피보다 더 쉽습니다. 그리고 디스커스가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IQ가 높아요. 디스커스가. 그래서 키워보시면 조금 색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디스커스가 모성애랑 부성애가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번식도 가능한데 번식해 보시면은 생명의 탄생 신비한 세계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경이로울 정도로 새끼들을 잘 보살펴요. 정확한 인보이스 나오는 대로 고기와 놀자 제가 쇼핑몰에 업로드 해 놓을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조만간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